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환율의 급등과 더불어서 지금 1%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있고 조금 더 볼 수 있는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병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0위입니다. 하반기 바이오주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규 상장 바이오주 큐라티스가 오늘의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뉴스가 있었죠. 큐라티스가 기생충에 의한 감염 질환인 주요 흡충증 백신 상용화에 나섭니다. 임상 2A상을 2024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미국의 바이오 전문 연구 개발 업체와 주요 흡충증 백신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하고 15조 규모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주요 흡충증 백신 파이프라인의 기술을 도입하면서 아직까지 상용화된 백신 제품이 없는 만큼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6월 상장 이후 주가가 주춤했었는데 위고비 관련주로도 꿈틀댔죠.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바이오시밀러 공정 개발을 완료한 펩진과 이 펩타이드 의약품 기술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보니 관련주를 엮이면서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 바이오주 내에서 큐라티스가 10위를 차지했네요.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JYP는 왜 이렇게 급락하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2분기 영업이익 4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급증했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많이 높았나요? 컨센서스를 밑돈 실적에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 장주 10%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7%까지 낙폭 좀 줄여나가는데요. MSCI 편입이 확정됐지만 차익 매물과 함께 주가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기회일까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3분기, 4분기 연이은 역대 최대 실적 전망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SCI 편입 확정에 따른 수급도 향후에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오늘의 9위를 차지했네요. 계속해서 8위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 신규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이 오늘 8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는데 고평가 논란을 딛고 오늘 공모가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 유통 가능 물량 전체 주식의 39.1%에 달하면서 물량 부담과 더불어 고평가 논란 속에 공모가 하회 이후에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주력 제품은 데이터 센터 차세대 SSD 컨트롤러로 AI 시장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에서 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때 그 안에 저전력, 저발열 기술력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큰 폭의 이익 성장에 기대되고 있는 파두. 과연 변동성이 잦아들면서 주가도 더 위로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진단 시작해 볼까요? 네, 10위는 큐라티스입니다. 이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이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세계 최초로 이 백신 개발할 수 있을지 지금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주가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이 회사는 일단 뭐 백신 개발 플랫폼 그리고 응용 플랫폼을 이제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결핵 백신 QTP101의 임상 3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뭐 가시화된 어떤 이 성적표를 좀 내놓고 있지 못하지만 꾸준히 임상 모멘텀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흡열 흡충제, 주열 흡충제입니다. 주열 흡충증에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 라이선스 인 계약을 도입해서 임상 2상을 좀 가속화하겠다라는 어떤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오늘 수반됐는데 우선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임상 2상과 임상 3상의 어떤 기대감을 기점으로 최근에는 이 위고비 기반의 GLP-1의 바이오 시밀러를 활용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발표되면서 최근에 어떤 주가 추이는 추세 전환 추이 과정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당분간 좀 이 신규 상장한 이후에 조정 좀 받았지만 충분히 가치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임상 모멘텀은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2024년도 임상 2상의 어떤 진입 효과는 단기간 기대감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내에서 큐라티스 그래도 여러 모멘텀과 더불어서 하반기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JYP 엔터 우리 AS 해봐야죠.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눈높이를 너무 이제 높여놓은 데 따른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김성우 의사님. 네. JYP 엔터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 최고의 주도주 중에 하나였었죠. 엔터주의 실적세를 거의 JYP 엔터 혼자서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실적이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장 마감 후에 나왔고 매출과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시장 기대치가 너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에서 다시 한번 급락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10% 넘어가는 급락 흐름이 나왔고 지금 살짝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여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는데 이거는 일회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앨범 단가가 조금 빠지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 것도 있고 가장 큰 거는 2분기 이제 트와이스 공연이 있었는데 이 실적이 3분기로 이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 내에서 공연 규모가 이 스타디움에서 돔급으로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정산 시점이 좀 늦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작년에도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보시면 있어서 분기 실적을 가지고서 내가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은 반기 실적 그 이후에 연간 실적을 보고서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들어온 수급의 경우에는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을 통해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반기 기준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2분기에 안 나왔던 실적에는 3분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OPM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30% 넘어가는 상당히 체력이 좋은 종목이고 이 종목을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을 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내에서 각각 키우고 있는 이런 그룹도 있죠. 이것도 뭐 전혀 변한 게 없고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어떤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는 데 있어서 일단은 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매수 접근하기에는 저는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밑꼬리다는 흐름에 같이 동참해봐도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씨 매수 관점 짚어주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9위 JYP 엔터 살펴봤고요. 8위 이어서 파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IPO 대어로 꼽혔던 파두죠. 그런데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를 하면서 또 시장이 이 파두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틀 연속 오르면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역시나 파두 좀 하반기 계속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우려했던 이 공모가 하회 이후 오버행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 저점 이후에 오히려 추세 전환했다는 것은 이런 반영들, 악재는 좀 선반영됐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564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는데 2023년도 연간 1,000억 원의 실적 달성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약 7배인 3,700억 원의 매출 목표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단순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하반기부터 고객사 다변화로 인해서 편입될 수 있는 효과들을 지금 현재는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저장 장치 SSD 컨트롤러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메타양 매출 비중 하에서 하반기에 고객사 두 곳을 신규 편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실적 추이 관점에서는 충분히 추세 전환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 42,000원, 이탈가 2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성장 대비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적 성장이 아직까지 가시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아직까지는 좀 자유스럽진 않지 않을까요? 예, 우선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갖고 있는 이 특성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 이후에 이 공시를 좀 통해서 본다면 가장 최근에 투자 설명서에서 보유예수 현황을 우리가 좀 추이를 좀 보시면 됩니다. 보유예수 현황에서 단기에 1개월 내지 3개월 그리고 6개월 단위, 최장에는 1년 이상의 보유예수가 이제 해지되는 일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상장일 기점에서 8월 7일에 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간에 물량을 좀 출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지만 단기 물량은 지금 거래 추이 안에서 좀 충분히 좀 소화가 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중기 이상 출현될 수 있는 보유예수 물량은 최대 주주나
2대 주조에 관련된 물량으로서 뭐 단기간에 어떤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량에 대한 부담에 있어서도 일단은 주가의 급등으로 보여준 만큼 이보다는 이제 성장 속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파도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관심주 7위와 6위 종목 한 계단 높여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7위 종목입니다. 수급순환 속에 로봇주 최근 들어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물류 로봇의 대장 T-로보틱스가 두 자릿수 이상의 넘는 급등을 보여주며 오늘의 7위입니다. 진공 로봇 및 자율주행 로봇 생산 기업이죠. SK온의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수주한 이후에 그 기술력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 자율주행 로봇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 코덱스 K로봇 액티브 ETF 순 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최근에 로봇 ETF로 또 좋은 호조를 보이면서 수급도 선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하반기 로봇주들 투심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AMR 지금 자율주행 이송 그 로봇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기존 디스플레이 고객사를 넘어서 2차 전지 반도체 산업으로 고객사를 추가하는 공급처 다변화에 대한 기대, 또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위는 T-로보틱스입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중국 유커 관련주 티웨이항공이 오늘의 6위를 차지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를 밑돈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바닥을 다지고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이슈에 투심이 개선되면서 상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결정 등 지금 황금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분기 실적은 기대를 밑돌았지만 비수기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휴가철, 추석 연휴 등 3분기 성수기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 중추절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노선 공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티웨이항공 과연 그 수혜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6위를 차지했네요. 7위부터 진단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사님, T-로보틱스 급등이 두드러지는데 확실히 로봇주 내에서 가장 또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여력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로봇과 AI 섹터의 경우에는 그 흐름 자체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 이렇게 가까운 이벤트로는 두산 로보틱스의 IPO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더해서 이재용 회장께서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지시를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분명히 테슬라향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뉴스들이 또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와중에 이전에는 상반기죠. 상반기에는 레인보 로보틱스가 삼성으로 인수가 되면서 좀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다라면은 물론 지금도 그 레인보 로보틱스의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에서는 로봇을 좀 더 특화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보실 수 있는 종종 보실 수 있는 로봇 중에서 이제 반찬이나 이게 음식을 날라주는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AGV라고 하는데 정해진 경로만 따라다니는 로봇을 AGV라고 하고요. T-로보틱스의 경우에는 AMR이라고 해서 정해진 경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뭐 로봇이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알아서 피해가는 그런 자율형 로봇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로보틱스가 곽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주에 대한 레퍼런스 때문입니다. SK온과 같이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 쪽으로 해서 AMR 어떤 수주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이노텍, 삼성전자 등 그렇죠.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이런 대기업 쪽으로 해서 전방 산업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숫자는 나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로봇주 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D를 이어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이제 설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떤 이런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주가의 경우에는 좀 더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람들의 어떤 마음 속에는 이제 시가총액 1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생각을 하고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의 로봇주를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바닥에 있는 로봇주들보다는 일단은 T-로보틱스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뉴로메카는 이게 뭐 하나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어떤 뭐 이슈 어떤 M&A 어떤 얘기가 나와야지만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차치하시고서 일단 T-로보틱스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로봇 사업 성장 기대 속에 충분히 추가 상승 매력 있는 T-로보틱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6위 티웨이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소식에 여러 관련 업종들 좋은 흐름 보였죠. 그 가운데 오늘은 항공주 가운데 티웨이 항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매수에 유입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LCC 가운데 티웨이 항공의 매력도 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국내 2위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현재 6월 말 기준에 29대의 항공기를 좀 보유하고 있면서 좀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 노선에 좀 주력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 여행 허용으로 인해서 하반기 노선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다시금 좀 수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오프닝주에 비해서 사실상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은 좀 다소 좀 떨어진 흐름은 맞습니다. 덜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된 이유는 아직 실적적인 측면 관점에서는 이 계절적 성수기인 실적 반영은 3분기부터 좀 본격화되기 때문에 3분기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향 이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 이후에 3분기 이후에 4분기부터 중국향 추가 노선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제고된다면 오히려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과정 하에서는 오히려 실적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이 만약에 가셔가 된다면 슬롯 재정비에 따른 운수권을 일부 양보받게 됨으로써 저비용 항공사들에게는 좀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들은 아니지만 10월 이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과 EU에서 최종 승인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어떤 추가 노선에 따른 어떤 수익성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목표가 3,600원까지 좀 보는 게 괜찮다고 좀 판단되고 이탈가 2,55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 3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 더 추세적인 반등의 힘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유커들이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 속에 중국 소비주들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의류주 FNF는 MLB의 인기로 대표 중국향 관련주의 성격을 띠고요. 게다가 하반기 성수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의류주들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는 가운데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파도를 시작으로 신규 상장 IT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 CG트로닉스는 특화 반도체 소자 전문 회사로 높은 유통 가능 물량으로 논란이 됐었지만 이 파도와 함께 아직 공모가 아래에 있다는 점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모가 25,000원을 눈앞에 둔 가운데 현재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잠재워질 것이란 기대감과 학회 또 신약 모멘텀으로 8월 달 오름세를 보였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오늘 큰 폭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셀트리온 제약은 탄력이 컸던 만큼 낙폭도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가운데 현재 8%의 음봉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Z 시리즈, 과거 최고 인기 시리즈였던 노트의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폴더블 관련주로 알려준 KH바텍은 기존 예상했던 물량만큼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증권가에선 목표가를 내려잡고 있는데요. 오늘 10% 가까운 급락을 보이는 가운데 16,000원 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는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다소 무겁습니다. 미국 PPI 발표 이후 좀 부담을 받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선을 돌파하자 지금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 지금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해주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비단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의 급등 지금 1,330원 선 돌파라는 그 흐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환율이 높으면 사실 시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의 이 환율의 움직임 변동성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환율이 주말이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이에 좀 많이 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330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말 동안 저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좀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주에 무디스에서 미국 지방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형 은행들 쪽도 경고를 현재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게 좀 찝찝한 것이 이렇게 돼서 미국이 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면은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노이즈가 나면 언제든지 무디스도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를 내비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뉴스들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어떤 디플레이션 우려감, 저축률은 높습니다만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도 중국 최대의 또 부동산 업체들의 어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영향을 주면서 환율 역시도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은 지금 환율의 상승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가지고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전반에서 밀린 거라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반기 시장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올랐고요. 우리나라도 뭐 2차 전지 중심으로 올랐다라면은 그런 어떤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고 원래 7월하고 8월 달의 경우에는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시장의 색깔이나 컬러가 바뀌는 그런 흐름 속에 나오는 어떤 잠깐 좀 환율의 상승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시장을 버리고서 떠나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환율 흐름과 더불어 시장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내에서 그 색깔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그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는 종목, 오늘장 관심주 탑10 상위 순위권 종목들도 하나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 살펴볼까요? 최근 당뇨, 비만 치료 키워드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아이센스가 오늘의 5위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밸류에이션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편입되기도 했고요. 2분기 실적은 감익을 하면서 사실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향후 실적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신제품 연속 혈당 측정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항목에 등재가 되면서 내년에는 관련 매출 성장 기대가 높고요. 이번 국내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유럽 품목 허가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수급적으로도 K바이오 액티브 ETF 출시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 혈당 측정 기업 아가메트릭스 인수 효과까지 향후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매출액 상향 다올투자증권에서 목표가 37,000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전고점이 39,550원인데 이보다는 낮게 잡았네요. 오늘의 5위 아이센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와 함께 삼양식품이 오늘의 4위를 차지했습니다. 농심에서 삼양식품도 실적 호조와 함께 주가 강합니다. 2분기 실적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4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급증했고 컨센서스로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내수시장에서의 가격 인상 효과라든지 불닭소스 부문의 성장, 또 냉동식품 판매 확대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투입 원가로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는데요. 여기에 1,590억 원 규모의 밀양 2공장 증설 모멘텀, 신규 시설 투자 및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이 증설 모멘텀과 더불어서 해외 수출 지역의 다변화, 수출 증가 기대를 키우면서 오늘 상한가를 찍은 삼양식품 대단하네요.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 계단 더 올라가 볼까요? 오늘의 3위입니다. 돌아오는 중국 유커 기대 속에 화장품주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한국콜마가 3위입니다. 화장품주들 실적도 좋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5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요. 컨센서스가
시가가 4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훌쩍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사업부의 증액이 전망되면서 최근 12개 증권사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두드러지는데요. 영업이익률이 16%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도 해외 법인의 성장과 더불어서 자회사 연회 흑자 전환을 통해서 이익 개선은 이제 시작이다. 강력한 턴어라운드의 초입 구간이라는 분석 속에 하반기 실적 성장 더욱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익 체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한국콜마가 오늘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5위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5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 역시나 이 신제품인 연속 혈당 측정기가 건강보험에 등재됐다는 소식에 좀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인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기존의 아이센스의 경우에는 BGM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자주 보실 수 있는 자가혈당 측정기 쪽에서 돈을 많이 좀 벌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리하게 3에서 4%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자가혈당 측정기 시장 글로벌리하게 약 100여 개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 아이센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래도 견고하게 돈을 잘 벌어왔었고, 근데 저 추가적인 성장의 동력은 CGM이라고 하죠. 연속 혈당 측정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놓고 8년에 걸쳐서 개발했고 개발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CGM을 성공한 업체가 4개밖에 없습니다. 아이센스를 포함해서요. 일단은 이제 CGM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승인이 현재 나온 상황이고 유럽이랑 동시 임상했기 때문에 유럽도 CE에 대한 인증이 내년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CE 인증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 FDA의 인증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GM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시장 규모에서 약 한 10% 정도만 가져오게 되더라도 4천억 매출이 애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OPM 25%만 더해 준다라면은 매년 영업이익이 1천억 이상이 붙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가혈당 측정 시장은 100여 개 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하지만 CGM 시장은 4개밖에 없다. 그만큼 좀 진입 장벽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림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종목은 중간 좀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CGM에 대한 성장의 어떤 그림만 놓고서 본다라면은 밀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센스는 정말 과거에 아무리 좋은 숫자를 영업이익을 보여줘도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업이익이 조금 덜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유럽의 어떤 인증에 대한 부분들,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성장주였던 그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센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나오는 어떤 숫자나 영업이익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CGM에 대한 이 이야기 전 세계 4개밖에 없다고 아이센스 포함해서 4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이 CGM 매출이 본격화되면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여기서 좀 더 부연을 좀 하자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도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되는 모습인데 사실 이 당뇨 치료제와 이 비만 치료제의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인슐린의 어떤 이 분비를 조절시킴으로써 식욕을 좀 억제시키는 메커니즘인데 물론 혈당 측정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 회사와의 어떤 차이점 좀 있겠으나 사업적 연관성은 좀 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비만 치료제 시장 부분도 2025년도에 이 글로벌 시장 판매율 1위의 삭센다이 2025년 이 보호 조치의 만료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바이오 시밀러가 좀 본격화된다면 시장 공략 관점에서 선점하는 가능성 관점에서도 충분히 아이센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네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의 성장 모멘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상한가를 찍은 삼양식품입니다. 아니 상한가까지 네. 갔어요.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그 윗방향을 어디까지 얼마나 고점을 더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 이상의 실적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1분기에 농심이 수출 비중에 대한 어떤 호조로 인해서 깜짝 실적을 좀 냈다.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 사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좀 내면서 갑자기 이게 실적 이슈가 좀 부각된 것이 이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예견되어 있는 어떤 수순이었습니다. 최근에 K푸드에 대한 열풍, 이에 따라서 북미양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이 불닭, 이 브랜드의 어떤 인기들이 좀 치솟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 중국과 미국의 내수 판매를 위한 어떤 이 판매
이 대리점이죠. 대리점들의 어떤 다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3분기의 기조 실적까지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흐름도 좀 있다. 저는 여기서 플러스되는 요인이 밀양 공장의 2공장 증설 효과인데 여기서 추가된 어떤 생산 캐파 확충 부분은 2024년도 상반기 내지 하반기의 실적 기조로 좀 유지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해외양 매출 수출 증진의 어떤 기여 효과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증설에 대한 그 의지와 더불어서 이 발표가 있다 보니까 향후의 수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한가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삼양식품 글쎄요, 지금 좀 단기 급등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신규 관점도 고려해봐도 되나요? 그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증설에 대한 어떤 그 결정도 정말 쉽지는 않았을 텐데 자신 있게 밀양 1공장에 이어서 1공장 준공 1년 3개월 만에 밀양 2공장 신설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회사 측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비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은 이제 일시적인 트렌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롱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숫자로도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 벌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부터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한 두 분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상당히 주가가 흐름이 좋습니다. 여기에 그 지난주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 소식에 겹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추가 상승 어디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나 인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올리브영을 한 번 더 가봤는데요. 정말 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다품종 수량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이 브랜드를 할 수 있는 로레알 같은 경우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로레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화장품의 트렌드가 인디 브랜드로 이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지금 바닥에서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가 올라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단체 관광 허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시장의 침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좀 이게 좀 상반되는 그런 비유이긴 합니다. 분명히 중국 시장의 어떤 침체에 대한 얘기는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환율이 튀어오르는데 지금 바닥에서 오르고 있는 중국 관련 소비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화장품을 비롯한 뭐 카지노나 이런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의 상승의 이유는 역시나 그동안 공매도가 좀 많이 뿌려져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공매도와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중국 쪽에서도 얼마만큼의 예상률이 보여지고 있다, 어떤 뭐 확정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는 것을 본다라면은 지금 일단 한번 단기적 착신을 하시고 나서 좀 내려왔을 때 다시금 분위기나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은 한국콜마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신가요? 네, 뭐 자외선 차단제 매출 비중이 최근에 좀 높아졌다. 이 부분이 2분기 실적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발표가 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계절적 비수기로서의 어떤 이 선크림 제품의 어떤 이 판매율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반전이 일어났던 이 대중국 이 단체 여행객들의 어떤 이 관광 재개 부분은 오히려 이 위탁 생산의 어떤 이 생산량이 좀 더 증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오히려 3분기 또는 4분기 실적 기조하에서는 충분히 한국콜마 더 관심 가져도 괜찮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 한국콜마까지 살펴봤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지미님께서 와, 코리안리 실적 뭐야? 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2분기 당기순이익 1,42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28%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주들 실적 기대감 유효했던 가운데 정말로 서프라이즈한 성적을 내면서 5%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 막바지 역시 호실적은 그만한 보상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다다다다님의 댓글입니다. 리오프닝 익절 2차 전지 이동이란 댓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1시 20분 기준 외국인 기관 잠정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은 2차 전지와 로봇을 매수 상위 쪽에 올려놓고 있고 기관은 리오프닝과 로봇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파는 쪽은 엔터, 반도체 투톱, 제약바이오 쪽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가 낙폭을 줄이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리오프닝 익절은 두드러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은숙김님의 댓글입니다. 에코 110은 지지하는 듯이란 의견 남겨주셨어요. 오늘 MSCI 편입 종목들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오후 들어서 올라오면서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까지 양봉으로 올려 세우고 있는데요. 정말 111만 원 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푸치노님의 의견입니다. 오늘 펩트로는 많이 빠지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지난주 견조했던 제약바이오주들 이번 주는 종목별 차별화를 보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위에 있었던 아이센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 대표 대장주로 꼽혔던 펩트로는 쉬어가면서 이런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3일 급등 속에 오늘은 쉬어가지만 내릴 때 외국인과 기관은 담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이제 2위와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치고 올라오는 파라다이스가 오늘의 2위입니다. 2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단체 관광 유입에 따른 중국 VIP 카지노 수요 증가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국 VIP의 증가, 탄탄한 일본 VIP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중국의 앞으로의 경기 부양 기대 또한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 증권사 뷰가 더 좋아지고 있죠. 중국인 VIP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32%나 상향하면서 눈높이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중국 6호 웰컴 환영하면서 반기는 분위기네요. 파라다이스가 오늘의 2위였습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일부 반등과 함께 힘을 내주고 있는 LS가 오늘의 대망의 1위 종목이네요. 자, 2차 전지 그룹사 동반 급등과 더불어서 변동성 확대 이후 주가 자리를 다지는 중입니다. 동제련자 회사 M&M을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 대부분 계열사들 비상장사로 지주사 LS의 가치가 주목됐죠. 해상풍력 전력망 사업을 확대하면서 신성장 동력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LS전선 최근에 해저 케이블 글로벌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공장 증설 모멘텀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LS전선 아시아를 필두로 해서 LS 관련주도 테마에 들썩였는데요. 2차 전지 초전도체로 변동성은 있지만 자체 성장성은 여전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10%가량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LS 머티리얼즈 자회사 상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차 전지 전구체 사업이 주목되고 있는 이슈 많은 LS가 오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2위와 1위 종목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대망의 1위는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도 우리 얘기할 때 롯데관광개발이 일단 가장 카지노주에선 탄력이 좋았고 파라다이스는 또 실적도 잘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가 얼마나 더 크게 가져볼 수 있을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 내에서 파라다이스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 카지노주의 대장주가 과거에 조금 GKL이 좀 앞서서 좀 나갔다면 최근에는 롯데관광개발이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줬습니다. 이거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 상승 탄력이 롯데관광개발이 좀 더 집중됐다. 그런데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 파라다이스의 어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1분기 호실적 그리고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회복이 굉장히 좀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과거 이제 공매도의 어떤 이 포지션이 굉장히 좀 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미국과 중국의 외교 분쟁의 어떤 피해주로서 파라다이스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다소 좀 제한된 측면이 좀 있었고 한국과 중국의 최근 어떤 이 단체 관광객의 여행객의 기대감들이 좀 이 부각은 좀 됐지만 관건은 이제 3분기에 중국향 VIP의 어떤 이 유입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한일 외교 정상화 관점에서의 2분기 실적을 좀 이끌었다면 3분기 내지 4분기부터는 중국 VIP의 어떤 유입에 따른 카지노 매출의 어떤 증감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저는 지금도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이탈가 15,7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파라다이스, 지금 신규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의 그 전고점 이제 부근에 다가섰거든요. 파라다이스 김성훈 이사는 또 어떤 시각으로 보셨어요? 네, 파라다이스를 포함해서 카지노 업체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메리트는 이 회복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직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복률이 다 올라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의 실적이 2019년만큼 거의 다 올라왔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회복률이 거의 2019년만큼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실적 자체는 2019년을 훨씬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지노의 경우에는 리오프닝 섹터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카지노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VIP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장이 어렵거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도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내에서 우리가 굳이 고르라면은 화장품 내에서는 ODM 모임 업체들 그리고 카지노주들 파라다이스나 GKEL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9년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카지노주 가운데 파라다이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 좀 주목을 받으면서 제2의 포스코 홀딩스로 또 시장에서는 이목이 집중이 됐었죠. LS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LS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잘 못 갔다가 포스코홀딩스가 먼저 치고 올라갔었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제2의 포스코홀딩스라는 어떤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부각이 되었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언론에서는 뭐 소위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이 받은 글이나 혹은 SNS를 통해서 올라가는 어떤 돌아다니는 글들 때문에 오른 것처럼 폄하하고 있습니다만은 LS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 지주 회사이지만 LS 일렉트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LS를 봐야 되고요. 이런 상장사, 비상장사의 가치만 놓고 본다라면 합산 가치가 6조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PBR이라고 하죠. PBR만 놓고 본다라면 약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주가가 올라가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장의 키워드를 포스코홀딩스처럼 가지고 가고 있죠. 해상풍력,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전기업,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풀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다라면 LS는 전기와 관련된 모든 풀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ESS, 신재생, 풍력 이런 키워드들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LS가 갖추고 있는 이런 전기 관련된 풀 밸류 체인들의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죠. 지금 금리 때문에 풍력 관련주들이 뭐 프로젝트들이 수익성이 안 나온다. 좀 이렇게 약간 좀 노이즈가 끼면서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것도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의 경우에는 역시나 제2의 포스코홀딩스가 충분히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2의 포스코홀딩스 충분히 가치가 있는 LS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5위 아이센스부터 1위 LS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성훈 이사, 변영인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